안녕하세요. 의정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상담팀장 유지호입니다. 자, 1부에서는 E7포 선발 계획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자, 2부에서는요, 이 점수제 평가 항목별로 이제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쭉 그 표가 좀 나와 있는데요. 이거 아마 1부에서도 아마 이 표를 보셨을 겁니다. 자, 평가 항목별 점수는 총 224점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기본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나눠지고요. 기본 항목은 95점, 그리고 선택 항목은 129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늘 제가 강조드렸던 게 연간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연간 소득은 최대 20점이고 최소 2,600만 원 이상이어야 이제 한 10점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미래기업 가치, 그 숙련도, 학력, 연령, 한국어 능력, 요 점수가 전체 한 70점이 되는데 어쨌든 연간 소득 점수 20점 중에 10점 이상, 그리고 숙련도, 학력, 연령, 한국어 능력 시험 총 70점 중에서 35점 이상이 되어야 일단은 E7포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아마 1부에서 잘 들으셨겠는데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간 소득입니다. 자, 최대 20점이 배점이 되어 있죠. 자, 보시면은 2,6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10점, 그리고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15점, 그리고 3,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2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요. 자,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이제 매년 각 2,600만 원 이상의 연간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치 그 연간 소득을 평균을 낸 금액을 가지고 이 점수를 배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제출하게 되는 서류를 보시면요. 자, 연간 소득을 입증해야 되는 서류로 기본적인 것들이 소득금액 증명원인데요. 자, 앞서 제가 1부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연간소득 증명서류가 그 시기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자, 정기 선발인 경우에는 자, 1분기에 제출해야 된 서류가 2021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이고요. 그리고 2022년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가 제출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서 4분기까지는 2021년 소득금액 증명원, 그리고 2022년 소득금액 증명원이 제출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수시선발을 보면 수시선발은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제출해야 될 서류는 2020년 소득금액 증명원과 2021년 소득금액 증명원, 그리고 2023년 3월 20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이제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2021년 소득금액 증명원과 2022년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셔야 되는 거고요. 2023년 6월 1일 이후에는 2021년과 2022년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련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20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기량 검증을 통과하는 경우에 이제 배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자격증은 기능사가 10점이고요. 산업기사가 15점, 그리고 기사가 20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량 검증의 경우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즉 이게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뿌리산업인 경우에 이제 기량 검증을 신청을 해가지고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10점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평가 항목과 그러니까 자격증 소지나 기량 검증 이 두 개 간에 이제 중복해서 산정은 안 되는 거고요. 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뿌리 산업인 경우에는 기량 검증이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뿌리 기업인 경우에는 뿌리산업진흥원의 진흥센터에 기량 검증을 요청하셔가지고 기량 검증 통과를 하시면 쉽게 10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사업장이 이제 뿌리 기업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기능사 시험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들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출 서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격증인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의 원본을 제출하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담당자가 확인 후에 원본은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량검증인 경우에는 기량검증 시행기간에 기량검증 합격 또는 통과 증서를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학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은 최대 10점이 배점이 되어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고졸인 경우에 5점, 그리고 전문학사인 경우, 또 학사인 경우 모두 10점의 배점이 되어 있고요. 주의하실 부분은 이제 정규 과정만 해당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제출하실 서류를 보겠습니다. 자, 학위증을 또 제출하셔야 되고요.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에는 졸업장은 원본을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국외에서 발행한 서류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오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간의 영사 확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된다는 부분 꼭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연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최대 20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20세까지 20점의 배점이 되고요. 25세에서 27세까지 17점, 그리고 28세에서 30세까지 14점, 그리고 31세에서 33세까지 11점, 이렇게 해서 39세까지는 5점 이렇게 되어 있죠. 참고하실 부분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로 계산된다는 부분인 거고요.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를 보시면 이제 여권상에 여권상에 있는 생년월일이 기준이 된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예시로 한번 만 나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3년 10월 5일 일이 생년월일인 경우에 이제 만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살펴보면요. 자,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그래서 2023년에서 태어난 날인 1993년을 빼면은 30세가 되고요. 자, 이 30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일이 지났으면 30세인데요.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은 한 살을 빼서 29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 나이에 대한 계산을 좀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여권상에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국어 능력은 최대 25점의 배점을 갖고 있는데요. 자, 먼저 토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2급인 경우에는 5점이고요. 3급이 10점, 4급이 15점, 그리고 5급이 20점으로 되어 있고요. 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경우에는 5점씩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고 또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경우에는 또 법무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전까지는 토픽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하고 동일한 점수였는데 올해부터 5점이 추가가 된다는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2단계 이상인 경우에는 10점이고요. 3단계 이상을 수료했을 경우에는 15점, 그리고 4단계 이상 수료했을 때는 20점, 그리고 5단계 이상을 수료했을 경우에는 25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5단계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플러스 점수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E7-4를 신청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제출 서류를 보면은요, 일단 토픽인 경우에는 유효 기간 내에 공식 점수표를 제출하셔야 되겠고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자, 밑에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내용을 보면, 자, 4단계를 이수한 이후에 이제 5단계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한다면 아직 5단계를 이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단계까지만 이수한 것으로 해서 20점의 배점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면 사전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사전 평가에서 5단계로 배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 그런데 현재 고육 중이라고 한다면 사실 2단계조차 이제 이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0점이 된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속기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근속기간은 동일 업체의 근속기간에 따라서 연도별로 최대 10점까지 이렇게
배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신청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체의 근무 기간에 따라서 배점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 내가 몇 년 일했다라는 거 중요하지 않고 현재 일하고 있는 지금 현재 업체에서의 근무 기간에 따라서 최대 10점까지 여러분이 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법무부에서 근무처로 지정된 기간만을 산정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제 근무처가 변경했다 하더라도 이전 근무처의 근속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유 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대 35점까지 배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정기 적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 이상이라는 단서가 있죠. 자, 2년 이상 국내 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5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7점, 그리고 6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9점,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12점, 그리고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최대 15점까지 배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 자산을 보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10점이고요.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15점, 1억 원인 경우에 최대 20점까지 이제 배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 A와 B, 그러니까 국내 그 정기 적금과 국내 자산은 이제 중복해서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B는 국내 자산은 정기 적금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기 적금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자산인 경우에는요. 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 중인 본인 소유의 부동산. 자, 부동산이면 뭐가 있죠? 땅, 토지가 있겠고 그 다음에 주택 또는 건물, 빌딩 이런 것들만 이제 해당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제출 서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 적금인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서 발행한 해당 계좌 거래 내역 조회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최근 일주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에 관련된 부분은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되는 거고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 유효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 근무 경력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최대 20점, 배점이 적지 않죠. 자, 첫 번째로 보면은 뿌리 산업 분야 및 농, 축산, 어업, 조선업, 내항, 상선 분야인 경우에 자 이제 4년 이상 근무했다고 하면 10점을 받을 수 있고요. 6년 이상인 경우에는 15점, 그리고 8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2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 산업 분야라든가 농축산, 어업, 조선업이 아닌 일반 제조업이라든가 건설업 분야는 이것보다는 좀 점수가 낮은데요. 자, 4년 이상인 경우에 5점, 6년 이상인 경우에 10점. 근데 8년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20점의 배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사항 보시면 항목 간에 이제 중복해서 산정이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A, 그 뿌리산업 분야나 농축산업, 조선업인 경우 이런 A의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그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출 서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업체에서 발급한 재직 증명서 또는 관련 분야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이제 뿌리 산업 분야인 경우에는 뿌리 기업 확인서, 제가 일부에서 좀 자세히 드리지 못했는데 이 뿌리 기업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원칙상으로 뿌리 기업의 경력 기산, 그러니까 경력을 산정하는 기준은 뿌리 기업 확인서 발급 일로부터의 경력을 이제 그 기산을 하게 되는데요. 뒤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추가적으로 좀 더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자, 이전에 내가 다녔던 직장에 폐업을 했을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이렇게
폐업 등의 다른 사유 등으로 인해서 재직증명서, 뭐 경력증명서 이런 것들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경력에 대한 내용을 임의의 양식으로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은 이제 법무부에서 근무 이력을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뿌리기업 확인서 설명을 좀 드린다고 했는데요. 제가 샘플을 하나 인터넷에서 확인을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요. 자, 유효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죠. 자, 발급일로부터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3년마다 이 뿌리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받아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여기 사업 개시일이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고요. 기준이 되는 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네, 이 뿌리기업 확인서가 발급된 날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는 2021년 5월 24일 날 발급이 됐으면 이 날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련 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 경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대 10점의 배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국내 교육 경험. 전문 학사를 취득하거나 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제 배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전문 학사, 그러니까 전문 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 이제 8점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일반 대학 이상, 4년제 대학 이상인 경우에는 10점의 배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외에 사실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설 기관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곳에서 6개월에서 1년 미만 연수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3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1년 이상이라면 5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 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목 간의 중복 산정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학위 취득인 경우, 학위를 취득했다는 얘기는 전문 대학교를 졸업했다거나 아니면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학위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원본을 소지하고 방문해서 사업 담당자 확인을 받은 다음에 이제 원본을 반환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 사설 연수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발급한 연수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가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점은 최대 54점인데요. 항목들이 되게 많죠. 자, 이런 항목들 중에서 여러분들 특별히 좀 잘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5점. 제가 아까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상을 5단계를 수료하면은 플러스 점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단계 이상 이수하면은 이 가점 항목에서 추가로 보너스 점수 5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추가로 생겨난 부분 항목이 바로 요건데요. 자,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근무 경력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일단 요 내용을 한꺼번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유학 경험이라든가 관련 중앙부처 추천 이런 내용들 먼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항목부터 볼게요. 국내 유학 경험.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 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앞에 이미 국내에서 유학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배점이 별도로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국내 유학 경험으로 인해서 중복해서 점수를 또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유학생들인 경우에 이제 인하인 비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유학생들을 위해서 별도로 좀 마련된 것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B 내용은 앞서 일부에서 좀 설명드렸었는데요. 이제 중앙부처 추천에 따라서 이제 배점이 10점이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신청인 기준 근무 중인 종사 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 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부처장은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차등해서 추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기 추천 내용에 따라서 최대 10점까지 배점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5단계 이수자를 의미하면서 앞에서 나왔던 점수와 중복해서 가점이 부여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읍면지역 근무 경력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기준은 자, 지금 일하는 근무처가 인구 20만 이상인 광역시 이상 또는 그리고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면지역에 위치할 것이라는 조건이 붙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 광역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기도인 경우에는 근무처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포천이라고 한다면 포천의 경우에는 인구가 20만이 안 되죠. 이렇게 인구가 20만이 안 되는 미만인 지자체인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읍면 지역에 대한 근무 경력이 사실 적은 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2년 이상일 경우에 5점, 그리고 3년 이상일 경우에 7점, 그리고 4년 이상일 경우에 10점을 배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출 서류를 보면은요. 자, 유학 경험인 경우에는 학위증 원본을 제출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종사 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추천의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서 발행한 고용 추천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공식 5단계 이수증을 제출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읍면지역 근무 경력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사본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공헌, 그다음에 납세 실적, 그다음에 계절근로 참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공헌 사업은 사회봉사가 3점이고요. 그다음에 표창이 5점 배점이 되어 있는데요. 이 훈장, 포창, 이 표창에 대한 내용은 살펴보면 국가나 지방 단체장으로부터 수여받은 것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건당 2점씩 최대 5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원봉사는 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지만 이 3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 실적은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5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최근 1년 연간소득세 납세 실적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300만 원 이상 납부하기는 사실 외국인 노동자로서는 좀 많이 어렵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코로나19 관련 계절근로 참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1개월일 경우에는 2점, 2개월일 경우에 3점, 3개월일 경우에는 4점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여 여부에 대해서 전산 시스템상에 나와 있는 근로 기록을 따라서 출입국에서 이제 판단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겠습니다. 자, 제출 서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공헌, 이제 표창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국회의원이라든가 지방의회, 글로벌 센터장, 또는 부시장, 다문화 센터장 표창, 감사장, 공로패 이런 것들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봉사의 경우에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그러니까 1365라고 통상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발급해주는 실적 확인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납세 실적인 경우에는 개인소득 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일 경우에는 2점, 그리고 3년 이상일 경우에는 3점, 그리고 4년 이상일 경우에는 5점. 사실 작은 점수가 아닌데요. 자, 이 인구 감소 지역이 그러면 어디냐?
보면은 자, 행안부에서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에 소지한 사업장에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자, 이제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되게 유리한 점이요. 읍면 지역 근무 경력하고 이제 중복해서 이제 배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출 서류를 보시면 해당 업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사본도 제출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색깔로 표시된 지역들이 다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보시면은 경기도도 있는데요. 가평군하고 연천군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부산이라든가 대구, 인천 지역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점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자, 1회 위반했을 때 5점, 그리고 2회 이상 위반했을 때 10점, 그리고 3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는 50점을 감점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 국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자, 첫 1회가 5점, 2회가 10점, 그리고 3회 이상 50점의 감점을 받게 되는데요. 항목 간의 점수가 합산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출입국관리법이라든가 국내 법령을 위반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E7포를 신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4회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 범죄 경력과 관련되어서 출입국에서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신청 서류 이렇게 좀 항목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에서 이제 순서대로 정리해서 제출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보시면은 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필수 사항이죠. 그리고 점수제 전환 심사표, 고용사유서, 표준근로계약서부터 해서 9번의 신원보증서까지. 자, 요거는 다 전부 다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이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10번부터 21번까지 서류들은 뿌리기업 확인서부터 해서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입증 자료. 자, 이런 것들은 해당 기업에 한해서 또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에 대해서 좀 충분히 좀 알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점수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산정을 해보는 것을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요. 자, 2023년 6월 1일 E9 노동자가 E7포로 이제 상담을 요청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동자가 E7포에 이제 몇 점에 해당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면 되겠는데요. 참고로 이 노동자는 2023년 3분기에 신청할 예정이고 그때 시기는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입니다. 자, 이 노동자의 상황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9 노동자로 1년 취업활동 기간 연장으로 5년 9개월 동안 일하고 재입국 특례로 2023년 1월에 출국해서 3월에 재입국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 사업장에서 총 3년 10개월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현재가 이제 6월 1일이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3년 10개월인 6월 달 1일 기준으로 3년 10개월인데 이 노동자분이 신청하는 시기는 3분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3개월 이상이 더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노동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총 4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입국해서 일한 사업장은 충청도 음성으로 2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충청도 음성이라고 한다면 읍면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생년월일이 1993년 10월 5일이라고 나옵니다. 자, 요거는 앞에 제가 만날 계산할 때 샘플로 했었던 샘플로 한번 계산해 봤던 그 생년월일인데요. 그때 몇 살이었었죠? 네, 29살이었었죠.
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2021년 10월에 토픽 상급을 취득했고 자격증은 없다고 합니다. 자, 현재 사업장은 포천 염색공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 염색공장은 일단 뿌리 기업은 아니고요. 다만 포천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읍면 지역에 해당된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한국인 노동자가 32명인데 이 중에 이세븐포는 1명이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노동자가 신청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현 사업장에서 월 평균 임금이 2021년도에 260만 원이었고 2022년도에 270만 원, 그리고 2023년도에 280만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 및 기타 한국법 위반 사항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제 우리가 점수를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간 소득은 자, 보시면 3천만 원 이상으로 15점 배점이 가능하고요. 자, 이 사람 뭐 이렇게 자격증이 없다고 했었죠. 그리고 뿌리 산업도 아니기 때문에 기량 검증에 해당되지도 않고요. 자, 다만 고등학교를 또 졸업했다고 했으니까 5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나이는 아까 제가 계산했었죠. 네, 30세 미만으로 해서 14점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한국어 능력 시험은 네, 토픽 네, 상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점을 받게 되고요. 자, 그리고 동일업체 근속기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4년, 그러니까 4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유자산에 대한 내용들은 없었고요. 자, 10년 내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을 보시면 네, 일반 제조업에서 6년 이상 근무했었기 때문에 10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국내 교육 및 연수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점 항목을 보면, 자, 읍면 지역에 대한 근무 경력이 있었죠. 자, 여기 보시면 4년 이상이기 때문에 10점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는 해당하는 사항이 네, 없겠습니다. 그러면 10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노동자는 총 68점을 받게 되는데요. 연간 소득 점수 10점 이상이고 총 득점이 52점 이상이니까 이세븐포로 신청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자, 2023년도 제1분기 1차 발표 결과를 보면 자, 합격 점수가 74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합격한다라고 하는 보장은 자신은 할 수 없겠죠. 자, 그렇다면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연간 소득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자, 이 노동자를 보면 2023년도 1월 달에 출국했다가 3월 달에 재입국을 했어요. 그렇다 보면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사실 소득 기준을 향상시키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 기능사 자격증 취득 이 부분을 사실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통 뭐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도전하는 것이 전기라든가 아니면 3톤 이상의 지게차, 이런 기능사 자격증에 대해서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노동자한테도 이런 부분들은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토픽 4단계를 합격하거나 아니면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이상, 3단계보다 4단계가 더 낫겠죠. 이렇게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이, 헌혈을 한 경우에도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에 대해서 1부와 2부에 걸쳐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모두 다 이제 이 내용을 충분히 잘 이해를 하셨다면 충분히 준비하셔가지고 이세븐포 합격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